ETF 상품의 모든 걸 알아보는 ETF 언박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투운용의 오해이온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언박싱해볼 ETF 상품 주제, 선물 박스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오늘 같이 언박싱해볼 ETF 주제, 한국투자 내비게이터 ESG 액티브 ETF입니다. 매니저님, 이 상품 운용을 직접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 액티브 ETF 매니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회사에서 어떻게 담당하기로 하게 되셨어요? 작년부터 이제 액티브 ETF 시장이 열릴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회사에서 액티브 ETF 신상품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ESG ETF도 유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되게 다양한 투자 테마가 있는데 이 ESG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ESG 투자라는 개념은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제 올해부터 파리 기후 협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이제 시작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관련 규제나 정책들을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각국 정부들이 그린 뉴딜 정책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이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그 속도가 더욱 가속화하게 되었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ESG를 이제 추구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금융시장에서도 ESG 지표를 활용하는 글로벌 투자 자금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초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지속 가능성 기준을 투자 의사 결정 기준에 반영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한국도 유사하게 국민연금이 2022년까지 투자 자산의 50%까지 ESG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요. 이러한 투자 환경의 흐름 하에서 ESG 팩터를 추종하는 것이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ESG 우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MSCI 리더스 인덱스를 비교 지수로 추정하면서 그 비교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액티브 ESG ETF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미 패시브로 이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있는데 새로 이 지수를 따라가는 액티브 ETF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매니저님이 운용하시는 액티브 ETF에 사람들이 주목을 해야 될까?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먼저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의 차이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기초 지수를 그대로 추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ESG 등급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기업의 등급이 기초 지수에 반영이 되게 되고 그걸 그대로 추종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그 향후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등급이 개선된 종목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에 반영이 된다는 점은 있지만 향후에 이제 등급 개선이 전망되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 잠재력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제약 조건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등급 개선이 전망되는 종목들 아니면 비교지수 이외 종목 중에서도 ESG 등급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편입함으로써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패시브 펀드보다는 똑같이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 기초 지수가 MSCI 리더스 지수죠. 지수인데 그럼 이 지수에는 어떤 상품이 뭘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액티브 ESG ETF의 비교 지수는 MSCI 코리아 컨츄리 ESG 리더스 커스텀 캠트 인덱스라는 이제 비교 지수인데요. 저희는 MSCI 지수를 추종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 투자를 추종합니다. 저희 비교 지수는 MSCI에서 평가하는 ESG 등급이 BB 등급 이상인 종목 중에서 컨트로버시 점수가 0점이거나 주류, 담배, 도박, 원자력, 무기 생산 기업 등은 배제하고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MSCI에서 평가하는 ESG 등급이 구성 종목의 비중에 반영되기 때문에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이제 담보할 수 있고요. 글로벌 투자 자금이 대표적으로 추종하는 지수입니다. 또한 각 업종에서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ESG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ESG라고 생각하면 보통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쭉 펼쳐놓고 한 코스피 200 쭉 펼쳐놓고 그 중에서 뭐 마약배, 무기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고 보면 ESG가 되게 좋긴 한데 코스피 지수랑 크게 다른 게 없고 뭐 이래서 약간 투자 매력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떨어졌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올해 1월에 공모 ESG 펀드를 출시를 했는데 그 공모 ESG 펀드랑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공모 ESG 펀드 같은 경우에는 MSCI 코리아 IMI 스크린드 ESG 인덱스 지수를 네. 비교 지수로 이제 추종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코리아 IMI 지수 네. 400개 종목에 해당하는 종목 중에서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을 적용해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류나 도박이나 무기 그리고 이제 ESG 컨트로버시얼 이슈가 있는 것들을 제외한 종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와 이제 큰 틀에서 굉장히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 출시하는 저희 액티브 ESG ETF 같은 경우에는 추종하는 비교 지수가 40여 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성 비중에도 MSCI 등급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 지수이기 때문에 좀 더 압축적으로 ESG의 평가를 반영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그러면 ETF에 가장 많이 담겨 있게 되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많이 들어있는 종목은 이제 한국에서 시가총액으로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비중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고요. 나머지 종목 중에서는 SK 하이닉스, LG 화학,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이 10% 가까이 되는 비중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요 지수 말고 매니저님이 좀 더 좋게 봐서 이 액티브하게 조금 더 종목을 담으신 것들도 있나요? 그렇죠. 일단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함에 있어서는 MSCI의 그 ESG 등급이 반영된 비교 지수를 70% 정도 추종하면서 기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요.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비교 지수 종목 중에서 추가적인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비교 지수 이외의 종목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저희가 편입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아까 7대3의 비율을 유지한다라고 하신 거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액티브 ETF지만 지수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렇죠. 액티브 ETF도 어쨌든 상품은 ETF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상으로는 0.7 정도의 상관계수를 비교지수와 유지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지수를 70% 이상은 추종하면서 그 30% 안에서는 이제 좀 재량껏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 이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패시브 펀드니까 운용 보수가 싸다. 그리고 액티브 펀드는 좀 운용 보수 좀 비싸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액티브 ETF는 운용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운용사로 오는 보수는 46bp 그리고 나머지 기타 제반 비용을 합쳐서 총 보수는 50bp 정도라서 일반 패시브 ETF보다는 보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0.5%. 그래도 생각보다는 싼 것 같아요. 다른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들보다는 그건 보통 한 1% 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액티브하게 투자하면서도 좀 더 싸다는 느낌도 저는 오는데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이게 ESG잖아요. 그러면 이 지수가 구성이 될 때 ESG 각각 중에 어떤 거를 제일 방점을 두고 투자가 되는 건지. 그 ESG 지표 중에서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재무 성과와 연동성이 명확한 지표가 이제 환경 요소 중에 온실가스 감축 뭐 이런 요소다 보니까 한국도 코로나 이후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고 굉장히 빠르게 친환경 기업 중심으로 ESG 밸류 체인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ETF도 이 요소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초과 성과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SG 중에서도 E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ESG 등급이 높아질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아는 기업 중에 그런 것들 혹시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네. ESG 리더스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없는 종목이거든요. 지배구조의 이슈가 생기면서 등급도 하락을 했고 컨트로버시 이슈도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벌써 한 3년이 흐르면서 그 지배구조 이슈가 이제 가장 정점을 지나가면서 실제로 MSCI에서 작년 말에 등급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수에 편입이 될 정도로 이제 기준이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런 그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등급이 오르면 그러면 지수 안에서 비중도 더 늘어나게 되나요? 전자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로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등급이 올라오게 되고 그 업종 내에서 시가총액을 50%까지 커버하는 종목까지 그 순서대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종목들보다 여전히 올라왔지만 낮으면 못 들어오는 거고요. 어느 정도 순서까지 올라와서 들어오게 되면 특정 그 리밸런싱 기간에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거죠. 주식형 액티브 ETF를 여의도에서 운영해 본 한국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세대 1호가 되신 건데 좀 부담은 없으세요? 그렇죠. 마음에 부담이 있죠. 사실 요새 기사에 소개되는 거는 이제 한국판 아크 뭐 이렇게 그쵸. 소개가 되는데 돈나무 언니. 한국의 돈나무. 그런 측면에서도 좀 마음에 부담이 가는 것도 수익률 맞고요. 때문에. 예. 근데 다만 그 액티브 ETF에다가 저 같은 경우 이제 ESG라는 부분까지 결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ESG라는 거는 한때 잠깐 유행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굉장히 긴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사회가 같이 변화하면서 같이 호흡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할 생각입니다. 매번 사실 이게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되는 상품이라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액티브 ETF도 기본적으로는 ETF 상품이기 때문에 ETF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비교지수와 기초지수가 다 있는 상품들이잖아요. 기초지수를 중심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뭐 어디 아무도 모르는 종목을 나 혼자만 가져가서 뭐 가져가겠다라기보다는 큰 틀에서는 기초지수를 활용을 해서 저희의 ESG 등급 평가 시스템도 반영을 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비교지수 외 종목도 추가로 또 알파를 낼 수 있으면 담는 이런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또 뭐 괜찮습니다. 소쿨. 내비게이터 ESG 액티브 ETF 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